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131번째 선정한 단어는 바로 계모입니다. 네, 계모, 새어머니, 계부 이런 단어가 떠올리시죠? 일단은 해설본이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 가지를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모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어머니, 이건 이제 표준국어 대사전이고요. 그 다음에 한자 속뜻 사전에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친어머니의 뒤를 이은 새어머니. 그러니까 이 계자가 아시겠지만 이을 계자이고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약자나 간체자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미 모자를 이렇게 씁니다. 이어서 온 어머니, 어머니의 뒤를 잇는 어머니, 새어머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단어를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또 따로 컨텐츠를 독립시켜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간단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모, 버금 아자죠. 어머니의 버금 가는 거죠. 의모, 의모 같은 경우는 계모의 뜻도 있지만 의리로 맺은 어머니의 뜻도 있습니다. 반드시 나와 그 어머니의 관계, 그죠?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모녀나 모자 관계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의모는. 그래서 조금 더 범위가 넓습니다. 후모, 서모, 여러 가지가 있네요. 우리 말로는 의붓 어머니. 사실은 의붓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접두사, 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이 의붓 어머니도 사실은 한자에서 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또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새어머니, 새엄마 이렇게 보통 야만 얘기하죠. 수양모, 수양이라는 한자도 상당히 재밌는데 이것도 나중에 의붓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리면서 같이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또 컨텐츠가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적당히 다음 기회로 미룰 것은 미루고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모가 있습니다. 수양모와 양모가 좀 다르긴 한데 이것도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양모는 양자가 됨으로써 생긴 어머니 해서 수양이든 양이든 기를 양자가 들어간다는 사실은 일단은 기억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거두을 숫자니까 거두어 자식처럼 기른다의 뜻으로 보면 되겠죠. 수양. 자, 그러면 계모에 대한 기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927년 동아일보네요. 시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글자체가 친근합니다. 전처 소생과 전처가 낳은 자식과 계모의 학대. 전처에서 낳은 자식 계모의 학대죠. 이건 이제 상당히 글자가 좀 이게 외우기가 어렵고 쓰기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이게 학입니다. 그렇죠? 사나울 학이라고 하나요? 그 다음에 기다릴 때, 대할 때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학대. 학대의 대자가 이 대자라는 게 상당히 특이합니다만 어쨌든 이게 이제 메인이 아니고요. 계모란 말이 여기 나오죠. 예전부터 이 계모의 이미지는 상당히 표독스럽거나 아니면 이렇게 모질게 굴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속하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남성 중심적인 어떤 사고도 어느 정도 일정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계부에 대한, 아비부자를 쓰죠. 계부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기사들을 많이 나오는 걸 봐서는 사실은 계부나 계모나 좀 이미지상으로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모나 친부에 비해서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우리에게도 좀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게 있는 셈이죠. 자, 그러면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1965년 경향신문입니다. 아버지와 계모 합세하여 전 처자식을 타살. 아유, 무서운 얘기네요. 그렇죠? 철사로 묶고 이건 곤봉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 그 자녀가 죽었네요. 남자 아들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1965년에 나왔고 역시 좀 부정적인 내용의 기사인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보는 거는 한자이기 때문에 계모라는 한자가 확인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시겠습니다. 1990년 동아일보입니다. 그렇죠? 친권, 계모, 적모엔 인정 안 한다. 계모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적모 같은 경우는 그렇죠. 원래의 그 생모 같은 그런 법적인 지위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만 요즘엔 거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계모라는 한자가 나오고요. 옆에 한자를 또 보시면 뭐 새가족법 점검 이렇게 되어 있네요. 후견인은 직계 3촌 이내 혈족순이다 되어 있습니다. 역시 예전에는 한자와 한글이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그런 신문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계모에 대한 기사 3가지 보셨고요. 그러면 이을 계자하고 어미 모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을 계자는 일단 장음이고요. 4급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실사와 비슷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얼핏 봐도 한 5개쯤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가는 실사하고 이게 가는 실사고요. 물론 실사로 하면 이렇게 해서 2개 보통 같이 쓰고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냥 하나로만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자체가 이을 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근데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오히려 옆에 이제 그 도끼를 나타내는 근자를 넣으면 끈을 단자가 되죠. 어쨌든 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근문을 보시면 갑골문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근문을 보시면 실타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끊어진 실이 보입니다. 혹은 이 실을 끊는 어떤 그 행위로 볼 수도 있겠네요. 뭐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끊어진 것을 뭐 있다, 그렇죠?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있다, 이을 계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씁니다. 물론 가는 실사 쓰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써야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을 계자인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왼쪽의 것은 그냥 쓰고 이게 이제 일본 약자입니다. 옆에는 쌀 미자처럼 해서 이렇게 긋는 경우가 많고요. 중국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실사, 짧은 실, 가는 실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실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도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한중일 3국의 이 한자체가 다 다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간체자, 이거는 일본의 신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을 계자가 들어간 혹은 시작하는 끝나는 단어를 몇 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일단 보시면 첫 번째 단어는 뭔가요? 계속입니다. 있고 있다 이런 이것도 이을 속자거든요. 그래서 끊이지 않고 있다라. 그래서 내리 이건 우리말이죠. 영속, 그렇죠? 길게 있는 거고요. 유지 뭐 비슷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계속이라는 표현에 계가 이을 계자가 쓰이고요. 계승이 있습니다. 계승. 이것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승계하고 글자의 조합은 똑같지만 순서가 다른 경우입니다. 하지만 뜻은 같죠. 상당히 특이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유산, 업적 따위를 물려받아서 이어나간다. 계승. 선임자의 뒤를 이어받음. 그래서 상속, 전승, 후계. 후계할 때 후계자 할 때 후계예요. 후계도 있었는데 여기 안 썼네요. 그렇죠? 에서 이을 계자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계부 있습니다. 계부는 계모의 상대적인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머니가 재혼함으로써 생긴 아버지. 그래서 당연히 의부라는 말도 있고요. 의부도 사실은 계부와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그렇죠? 꼭 결혼 상태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의부의 단어의 범위는 조금 더 넓습니다. 계부에 비해서요. 그래서 계부가 있고요. 참고로 이런 계부도 있는데 이 계부는 아버지의 막내 아우입니다. 그렇죠? 작은 아버지 중에 막내.
이게 계부인데 요즘엔 하도 가족 관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계부라고 부르는 경우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부 자체가 뭐 계부님 이렇게는 뭐 별로 얘기하진 않죠. 설명을 할 때 약간 문어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동음이어이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참고로 이 맛 백을 쓰면 이 백부 같은 경우는 큰아버지 중에 가장 위, 맞이, 큰아버지 중에 맞이를 또 백부라고 하죠. 그럼 백부와 계부는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끝과 끝.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부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 뭔가요? 계주죠, 계주. 이어서 달리는 겁니다. 이어 달리기를 계주라고 얘기합니다. 일정한 구간을 4명이 한 조가 돼요. 꼭 4명이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게 그 배턴을 주고받으면서 달리는 육상 경기. 우리는 바톤이라고 하는데 표준어는 배턴인가 봅니다. 배턴. 바톤 터치 할 때 쓰죠. 그래서 육상 경기고 릴레이라고 얘기한다. 릴레이 같은 경우는 전기 용어도 있죠. 이 스위치 같이 이렇게 자석으로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어떤 그 과부하나 과열을 방지하는 그런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세한 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계전기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이을 계자에서 릴레이까지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계주는 릴레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릴레이라고도 하죠. 그렇고요. 계자, 아들이 없는 집에서 대를 잇기 위해 동성동본 중에서 데려다가 기르는 조카뻘 되는 남자아이. 그러게요. 이것도 예전 사고방식이네요. 대를 잇는다. 아들이 없다. 아들이 없으면 딸만 키우면 되는데 예전엔 그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계자, 계부, 계모와 마찬가지로 계가하여 온 아내나 첩, 언제적 얘기입니까? 첩이 데리고 온 자식, 계자라고 얘기한다고. 또한 자기가 낳지 아니한 남편의 자식도 계자라고 한다고 합니까? 또 계부, 계모, 계자, 뭐 다 비슷한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은 오래된 말이네요. 그렇죠? 생각 자체가. 자, 그러면 계로 끝나는 거 보시겠습니다. 승계, 계승,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같습니다. 승계와 계승 뭔가 다를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얘가 이거 있죠. 보류. 보류, 그 다음에 이제 도움법칙에서 거꾸로 하면 유보. 한자가 같지만 그렇죠? 조합이 같고 뜻도 똑같습니다. 보류나 유보나. 이런 대표적인 예가 승계와 계승, 보류와 유보 이런 게 있죠. 그 다음 중계, 방송 중계 많이 생각이 드실 텐데 중간에서 이어준다는 뜻이죠. 중간에서 잇는다. 혹은 어느 방송국의 방송을 다른 방송국에서 연결해서 방송하는 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축구 경기 같은 경우는 그 나라 방송을 그대로 여기서 이어서 중계하는 일이 있죠. 이 방송을 여기 방송에서 중계하는 거. 그래서 중계라고 얘기하고요. 요즘에는 특히 극장, 경기장, 국회, 사건 현장 등 방송국 밖에서의 실황을 방송국이 있고 이 밖에서의 실황을 중간에서 리포터가 중계하는 경우가 많죠. 요즘엔 뭐 하도 통신이 발달을 해서 카메라가 없고 그냥 휴대폰만 있어도 중계가 되죠. 그래서 3번의 뜻을 요즘 제일 많이 씁니다. 그렇죠? 밖에서의 실황을 방송국이 중간에서 연결해서 방송하는 일. 그렇죠. 현장이 있고 리포터가 있고 혹은 뭐 리포터 차량이 있고 여기 방송국이 있으니까 이것을 연계해서 이렇게 시청자에게 연결하는 거죠. 중계. 그래서 중계가에 이을 계자가 쓰이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인계 있습니다. 이건 뒤에 있는 인수인계하고 뭐 같이 설명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죠? 하던 일이나 물품을 넘겨주거나 넘겨받음. 인계 같은 경우는 주는 걸 말하는 쪽인 것 같고요. 그렇죠? 넘겨주는 거. 근데 넘겨받는 것도 포함되네요. 사실은 인수가 이제 넘겨받는 거고, 얘는 인계는 넘겨주는 걸 말하죠. 정확히 말하자면. 그렇죠? 그래서 인수인계라고도 얘기하죠. 끌 인자를 쓴다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 승계, 계부, 계주, 계자 뭐 비슷한 뜻이고요. 승계,
비슷하고요. 중계, 인계, 인수인계 등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뭐 후계자 할 때 후계도 하면 좋았을 텐데 제가 깜빡하고 넣지 못했습니다. 뒤후자를 쓰면 되겠죠? 뒤를 잇는 후계, 후계자.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어미 모자 같은 경우도 일단은 갑골문의 여성 여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 여자, 계집 여자라고도 하죠. 보시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은 여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미 모자를 보시면 거의 똑같은데 여기에 이 점을 2개 찍은 거죠. 그죠? 네. 이것은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젖을, 가슴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르다, 양육하다의 뜻도 있고요. 나이 많은 여성의 뜻도 있고요. 암컷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보통 어머니가 근원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는 어떤 그 개념의 근원, 원천의 뜻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미 모자는 갑골문 보시면 여자 여자하고 출발점은 비슷하지만 이 점은 여성의 가슴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미 모자 이렇게 쓰고요. 자, 그래서 여자 여자와 어미 모자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보통 씁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해서 점 2개 찍고 가로획을 쓰는 이런 형식을 보통 획순을 보통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획순이야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 이제 활용 단어를 보시겠습니다. 모로 끝나는 단어, 모로 시작하는 단어, 끝나는 단어 이렇게 좀 구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단어가 많죠. 그래도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거는 모태입니다. 이 어머니의 태안, 그렇죠? 탯줄, 어머니 뱃속이죠. 그래서 모태라고 하면 사물의 발생, 발전의 근거가 되는 토대를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그러니까 아까 어미 모자의 특성 중에 어떤 그 근원, 원천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태아할 때 태인데 그 어머니의 뱃속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그것보단 모태, 솔로 뭐 이런 걸로 많이 쓰죠. 줄여서 모솔 혹은 모솔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요즘엔 좀 덜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한때 유행을 많이 했었죠. 모태 신앙도 있고요. 그 다음 모주라는 표현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주에 있는 유명한 그 모주 있죠. 콩나물 국밥과 더불어 간단하게 마시는 술, 도수가 없죠. 생각을 했는데 사전을 찾아보니까 제강, 그러니까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에 물을 타서 뿌옇게 걸러낸 탁주가 원래 모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정의인가 봐요. 그리고 재미있는 건 두 번째, 술을 늘 대중 없이 많이 마시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모주망태. 저는 처음 들어본 표현입니다만 모주망태라는 뜻이 있었고요. 고주망태는 이제 인사불성이 돼서 정신이 없는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가 이제 고주망태라고 얘기하고, 모주망태는 평소에 술을 많이 마시는 그런 사람을 얘기한다고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주 모주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래서 막걸리에 생강, 대추, 감초, 인삼, 칡 등 8가지 한약재를 넣고, 이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전 처음 알았어요. 끓이는 게 중요하죠. 그쪽 약간 그 뭡니까? 그 포도주의 뱅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나 보죠. 양이 절반 정도로 줄고 그래서 진하군요. 알코올이 거의 없어졌을 때 계피가루, 이 향이 상당히 강하죠.를 넣어 먹는 해장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끓였기 때문에 그렇죠. 포도주를 끓이면 알코올 도수가 알코올이 다 날아가듯이 이 모주도, 제가 알고 있는 모주도 알코올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모주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보시면 모함, 이건 항공모함의 준말이라고 보죠. 항공이나 잠수함 따위의 이동기지 역할을 하는 군함, 그렇죠? 연료, 식량 따위를 공급하고 항공기 이착륙 설비도 갖추기도 하였다. 어머니처럼, 그렇죠? 이렇게 다 포용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까요? 이건 큰 배를 뜻하죠. 저는 항공모함. 그 다음에 재밌었던 게 이제 개인적으로 모교, 모국어 이런 거 할 때 이 모자가 재밌는데, 이거는 모태나 뭐 이런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로 모주 같은 경우는 네,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해서 만든 술이라고 돼 있고 아마 태조 이성계와도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교로 돌아가겠습니다. 모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밌었는데 어디서 과연 온 것일까 모교가. 왜냐하면 한중일 삼국에서 같은 한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엘머 마터라는 메이터라고도 하고 그렇죠? 엘머 메이터, 엘머 마터라는 라틴어에서 왔다는 게 전 재밌어가지고 이걸 한번 살펴보니까 뜻이 문자 그대로는 generous mother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관대한 어머니, 그렇죠? 포용하는 어머니의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마 마터가 모교의 뜻인데 이거를 가지고 한중일 삼국에서 어미 모자를 쓰지 않았나. 이 마터가 mother와 똑같으니까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모교란 말 우리 자주 쓰이는데 그렇죠. 여기서 뭐 alma mater라고 돼 있죠. 이게 모교라는 뜻인데 어머니의 상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도 자매라고도 얘기하고 자매 학교, 자매 결혼이라고 얘기하지 형제 결혼이라고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미 모자가 쓰였죠. 모교. 모국어야 뭐 저 어머니한테 보통 언어를 배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모국어라 하는 거는 제가 이해가 됐지만 왜 모교라고 했는지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저도 다시금 확실하게 알게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고모, 이모, 숙모 있습니다. 아버지의 누이죠. 이모는 어머니의 여자 형제, 어머니의 누이가 되고요. 숙모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동생의 아내니까 작은 아버지의 부인이니까 작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백모가 있습니다. 백모 같은 경우 아까 백은 좀 특이해서 잘 안 씁니다. 근데 백모, 백부 같은 경우는 정말 맞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 맏형의 아내를 백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고요. 뭐 아즈바이, 뭐 숙부, 기혼자를 가리킨다, 삼촌, 뭐 삼촌숙의 준말이다, 뭐 많은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장모, 장인, 뭐 이렇게 있죠. 아내의 어머니, 장모님이라고 또 얘기하죠. 네.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효모. 그래서 식품 재료 시 발효와 부풀리게 사용되고 술이나 빵을 만드는 데 쓰인다. 효모균. 균자를 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균자를 써서 얘는 이스트라고 얘기도 하죠. 효모. 그렇죠? 어미 모자를 쓴다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기반으로 돼서 원천이 되어서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효모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단어는 유모인데요. 유모는 말 그대로 남의 아이에게 그 어머니 대신 젖을 먹여주는 여자이지만 내니에서 알 수 있듯이 반드시 젖을 먹여주는 사람인 건 좀 옛날 말이고 지금은 엄마 대신 돌봐주는 사람을 유모라고 보통 얘기하죠. 요즘은 유모는 거의 없어졌고 예전에 이제 문학 작품이나 역사에 보면 이제 귀족들이 보통 유모도 있고 아니면 젖을 정말 주는 유모, 뭐 심청전이나 이런 데에서 나오죠. 그런데 요즘에 유모를 쓰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보니까 유모차더라고요. 그렇죠? 유모차. 그렇죠? 유모가 예전부터 서양이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그 달구지 같은 걸 끌었는데 젖도 주고 아이를 이렇게 돌봐주기도 하면서 어떤 그런 수레를 끌었는데 그걸 유모차라고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물론 일본에서는 베비카라고도 얘기하지만 자주 쓰이게 됐고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도 유모차라는 표현을 아주 자주 쓰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유모들이 끄는 차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모차의 유모는 그 유모다. 유모는 우리말로 젖어미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젖어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귿으로 바꿔서 저저미가 아니라 젖어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자음의 끝소리 규칙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또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요. 네, 어미 모자와 관련된 용어도 상당히 많네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모태, 모주, 모함, 모교, 고모, 이모, 숙모, 장모, 효모, 유모 혹은 유모차 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미 모자도 상당히 많았네요. 자, 그럼 이 계모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계모. 한중일 삼국에 어떻게 쓰는지 봤더니 역시나 같은 한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모라고 하면 우리도 새어머니 혹은 새엄마라는 표현을 구어에서 많이 쓰는 것처럼 계모라고 하면 확실히 문어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찌모라고 해서 계모란 표현이 있지만 얘보다는 구어는 허마, 그렇죠? 후보도 우리 있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후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전 마마 할 때, 호환 마마 할 때 마자거든요. 네. 어쨌든 뒤이어오는 엄마. 이 글자는 국어에서 쓰고 이 표현은 문어에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계모라고 쓰고 이거를 읽을 때 케보, 케이보, 케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문어체고요. 이거는 마마하하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구어체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새엄마, 얘는 계모, 케이보는 계모 이렇게 해서 문어체와 구어체가 나뉘죠. 일본에서는 재미있는 게 이 의모라는 표현도 자주 쓰거든요. 기보. 근데 의모 같은 경우는 우리랑 똑같이 이 계모의 뜻도 있고 의리로 맺은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내 양어머니의 뜻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계모든 의모든 피가 섞이지 않은 거는 뭐 똑같겠죠. 그래서 의모라고 할 땐 기보라고 얘기하고요. 의리의 엄마. 우리는 의리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의리로 하는. 그래서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죠? 뜻 의자 써가지고 이모 있는데, 이거는 정말로 그 계모와는 달리 양어머니를 말합니다. 그죠? 그런 나를 자식처럼 키워줘서 관계가 생기는 그런 어머니를 주로 지칭하기 때문에 여기 중국어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모, 계모, 후모 뭐 상당히 섞여서 혼란스럽게 좀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를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영어는 재밌는 게 계모가 stepmother입니다. stepmom도 되죠. 이건 좀 구어체가 되겠네요. 이건 새엄마, stepmother는 계모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왜 step이 들어갔는지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혹시 뭐 옆에 한 발짝 떨어져서 있는 좀 거리가 있는 엄마인가라고 생각했는데 이 어원을 따져보니까 step이 step 뭐 이런 옛 영어에서 왔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친족 관계를 빼앗긴 이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족 관계가 없는 뜻이 있다고 돼 있어서 그렇죠? 이게 뭐 상실, 박탈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관계가 박탈된 엄마. 그러니까 원래의 관계가 아니란 얘기겠죠. 그래서 약간 이런 경우는 stepchild 같은 경우는 orphan 그 고아의 뜻이 있는 것처럼 뭔가 그 박탈된 빼앗긴의 뜻이 있다고 돼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리를 빼앗긴 엄마, 관계가 박탈된 엄마, 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 봐서는 서양 쪽에서도 유럽이나 서양 쪽에서도 이 계모와 계부, stepfather라고 하고 뭐 계부모는 stepparents라고 얘기하는데 이 step이라는 말이 꽤나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다 그렇죠?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이고 새어머니, 새아버지가 좀 부정적이고 라는 인식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종의 편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꽤나 오래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계모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해설본이 너무 길게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제가 3분 아래로 그렇죠? 3분 아래면 거의 10%, 그렇죠? 10분의 1 정도로 시간을 줄여서
설명을 드리는 간략본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한자어 계모에 대한 설명은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여기까지 혹시 들으셨다면 너무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